중진공 제기구청 쪽에서 굉장히 제도적 정책에 대해 애를 많이 써오고 계셨고, 또 저희 그동안 뭐 일성으로 제도적 관련 포럼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들은 그동안 많이 되어 왔었고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그냥 문제 제기 차원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좀 제도적 정책에 사실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전문가분들 위주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다른 부처 공무원분들은 다음 프로그램 때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뭐 서울시, 경기도, 그 다음에 기재부, 뭐 금융위 쪽은 다음 프로그램 때 오실 거고. 그래서 우선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 그 중기부 이제 박영선 장관님께도 제도적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좀 협조 요청을 드렸고 했던 지벨리의 김유균 총장님께 먼저 이런 좀 협조적인 도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순서대로 그 우리 중기부 이동훈 과장님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앉으셔서. 네, 안녕하세요. 중기부 이동훈 과장입니다. 제기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데 부족한 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책 세우고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협진공단 홍상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이제 부대가 오게 되었고요. 제도전 사업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인데 저도 이제 주로 있었던 분들이 다른 그 기업처럼 같이 있다가 이걸 선도를 했는데 좋은 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할 일도 많은데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의견 듣고 저도 많이 고민해서 좋은 정책 나오시고 중기부가 협의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배리에 사실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자 어느 한 파트에 정말 기라성 같은 이렇게 분들이 모이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짜 모든 것을 다 걱정하고 하시는데 중기벤처부 우리 대리점과 이동호 과장님 또 중진공 우리 중소기업 법문지원기관인데 중진공 오시고 또 우리 유희석 회장님하고는 제도전 센터라는 곳에서 멘토를 같이 하면서 참 이 10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 통해서 우리 제도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제도전이라는 게 국가적인 정말 이 분위기부터 제도까지 전부 변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멘토를 참여하고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우리 유희숙 기장님은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정진해 오시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노력과 열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일이 다 인사하시겠지만 그동안 뵙고 인사드렸던 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유희숙 회장님 통해서 말씀만으로 이렇게 듣고 뵙기를 희망했던 이렇게 분들 오늘 한 자리에 모이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지벨리 구로공단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제도전을 위한 메카로서 오늘 제도전 포럼을 이곳에서 이렇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지벨리의 일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벨리에서 또 그리고 제도전 성공 포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환입니다. 저는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는 금융위원회의 변희범입니다. 제도전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금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이죠. 그래서 저희가 금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제도전 성공을 위한 포럼 준비하시고
에서 이렇게 유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본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전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좀 이렇게 이제 중요해지는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정석입니다. 저는 누리런이라는 벤처의 부사장으로 있고 경영 지도자면서랑에서 경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멘토로 무예정님하고 알게 돼서 오늘 이렇게 포럼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회장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회계사입니다. 회계사에서 KPMG라는 데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하면서 한국하고 이제 유럽에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하고 업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는 이제 농림부 산하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에 대한 기능과 정책적인 감사에 대한 기능을 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기 이사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임을 했는데요. 유럽에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앞으로의 한국은 시니어가 이끌 것이다 라는 걸 좀 저는 몸소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회계사다 보니까 회사의 흥망성쇠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투자부터 설립하고 유지하고. 네,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950년대 중후반 세대들이 사실 산업을 이끌어왔고 유사일에 지금 후세대보다 앞선 세대가 성공하고 더 잘 사는 세대가 지금 그 세대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후발 세대들은 점점 전 세대보다 못 사는 그 암울한 시기가 이제 오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을 유럽이나 뭐 미국의 이제 선진 국가들은 이미 먼저 체험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제가 저기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 세대들과 결국 사업이든 어떤 인생이든 성공하려면 위닝 헤빗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이제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의 세대들 중에서 위닝 헤빗이 그 앞선 세대 60대, 70대보다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이기는 어떤 전략이나 그런 그 어떤 이력들이 좀 적은 거죠. 반면에 그런 위닝 헤빗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결국 산업에 대한 그 이유를 이끌 것이다라고 저는 좀 봤고 그래서 와서 처음에 오자마자 딱 왔는데 이제 제도전 지원센터라는 게 생겨서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자원을 했었습니다. 자원해서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좀 찍혔었는데 그 어떤 그때 그 경험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니어들이 위닝 헤빗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도 연장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시간과 그만큼 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제도전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 그런 걸 연구하고 이렇게 정책 제안하고 또 사업도 이끌어가는 이런 포럼에서 제가 뭐 작지만 조금씩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김회장입니다. 저는 그 한국 제도전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유희순 회장님을 도와서 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통합중공업 주식회사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도 되고 워크아웃도 겪고 그리고 옥중관리도 해서 지금은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그 재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의 한 사람으로서
기관들과 또 다른 정부 부처들의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었는데 돈은 거의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해외 거래처들하고 국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그 제도들도 많이 있고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규모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이번 그 제도전 성공 포럼이 정말 그 부처라든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고 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이 제도전이 꼭 필요한 우리 사회를 다시 재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식과 공감대를 만들어서 제도전 포럼이 성공으로 가는 길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앞장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 창업 상학교에서 김은영입니다. 지금 제가 안산에서 좀 빨리 출발했는데 여기 다 와가지고 너무 많기도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래가지고 좀 후회했습니다. 저희 창업상학교는 이제 지금 9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한 졸업생 2,900명 정도 되고 현재 재학생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제도전에도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창업이 100%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고 또 그 실패가 경험으로 축적되고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창업 상학교도 지금 현재 제도전까지는 이제 많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또 이 실패한 청년 창업까지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위기 또 그런 어떤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가지고 같이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를 다시 시리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라면서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의 배태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도전 연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시도조차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구할 수도 없고 또 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그쪽에 커넥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몇 번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실패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지도 교수님의 의견은 뭐였냐면 실패의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뭘 연구할 게 있냐 이런 말씀이셨어요. 예를 들어 그만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실패하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실패의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렇죠. 실패했을 때 제도전에 성공하는 이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경영학이나 창업 분야에서는 실패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추스리고 다시 재도약을 하느냐 이런 분야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액세스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실패하셔가지고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잘 없고 그런 거를 비교화하는 경우도 없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나와주면 굉장히 좋은 이 정책적 시사점이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쪽인 관점에서도 시사점을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연구재단에 그 연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이 됐습니다. 이 제도전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한 10개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좀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또 연구자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민하 회장님의 그 논문을 제가 좀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 이 얘기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라라고 정부에서 예산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려고 도전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도 않죠. 그냥 돈이 다 증가하고 어디에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창업 그 의도조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창업 의지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 요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지금 이게 지난 2015년 그 논문이지만 2017년 논문이지만 지금 조사에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조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이민하 회장님까지 해서 이 신용불량 창업자 담보 이거 없애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과 그리고 아직까지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으로 인한 재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지금 머릿속에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혼할 입장에서는 또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심지어 빌 게이츠마저도 우리가 봤을 때는 원샷 원킬로 성공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된 것 같지만 이미 뭐 고등학교 때부터 실패를 경험을 해봤죠. 소소한 실패입니다만. 그렇듯이 우리는 좀 이렇게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미국에서는 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통계가 왜곡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현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이 통계를 보시면요. 제도전 지원 정책을 받은 기업은 2년 성장률이 실패율이 10한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생존율이 월등히 높다. 그러니까 실패한 기업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정부에서 돈을 받았으면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계를 몰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현상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먼저 좀 짚고 좀 아픈 말이지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연구가 안 돼 있다. 너무 한쪽 주장만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굉장히 미비하다. 그렇게도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장도 내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공감대를 먼저 좀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8년에 SBA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역할이 미미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에 관해서도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채무자에 유리하다라는 비판이 지금도 있지만 제도전을 통해서 높은 창업 활동을 기록하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민간에 많이 위안을 해서
뭐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알아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깨우치고 그냥 이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굉장히 창업 환경에서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온 연구에 의하면 실패했다, 창업했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찍힌다고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 독일 사람들이 좀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시작을 했니? 이런 식으로 인식 자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EU나 이런 데서는 지금 실패를 그렇게 보지 말자라고 지금 계속해서 재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 정책을 좀 펴야 된다라고 정책의 드라이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계속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경영학 창업 쪽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신 분들이 제도전에 성공했는지를 먼저 좀 보고 거기서 좀 교훈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엄정한 정책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혈액형 A가 필요한 사람에게 A 혈액형을 주고 혈액형 O가 필요한 사람에게 O 혈액형을 주고 혈액형이 1리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1리터의 혈액을 주고 0.5리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0.5리터만 주고 아니면 간단한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그렇게 좀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연구가 바탕이 되고 좀 데이터가 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창업 정책이 계속 될 때마다 아무런 연구 결과 없이 또는 왜곡된 결과 또는 한 번 하는 결과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늘 새롭게 되고 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약간 이 방향성이 없게 되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저는 외람되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간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나온 결과를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터뷰 결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그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검증 절차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5개 기업을 인터뷰했고 그 중에서 5개 사장님들은 4개 사장님들은 뭐 자타공인 제도전에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6개 회사는 어느 정도 아직도 지금 뭐 고군분투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냥 실패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 물론 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제가 그 차이를 알아보는 그 연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뭐였냐면 창업에서 슬픔을 빨리 극복한 사람들이 힐링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도전에 성공하고 힐링이 제대로 안 되고 과거에 얽매여서 슬픔을 계속 내재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배울 게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한다. 이게 학계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극복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떠느냐? 잘 극복했다. 실패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잘 극복했고 실패한 사람도 잘 극복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제가 몇 개월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판단으로는 아마도 이 실패를 극복했냐 극복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안 해결되었느냐.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과 자기의 생계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건 슬픔 극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전 자금이 생계와 연결돼서 이렇게 될 경우, 그것만 바라보는 경우, 이럴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또 외람되게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한번 연구를 깊이 한번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 내 탓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실패했을 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전히 계속 실패한다라는 학계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걸 또
질문을 해봤는데요. 섞여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도 남 탓했고 실패한 사람도 내 탓했고. 그러니까 내 탓이냐 남 탓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재도전할 때 남의 말을 좀 잘 들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 재도전 당시에 뭐 여러 기관을 만날 거 아닙니까? 뭐 어디 기관도 만나고 뭐 금융도 만나고 중소기업도 만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분들은 여김없이 재도전에 성공하시지는 못했더라.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창업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그러니까 이미 망했지만 그 분야를 다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신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느냐. 물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좀 하는, 이게 좀 의견이 좀 갈립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새로운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본 경우에 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봤더니, 재도전할 때 당시에 어떻게든 느닷없이 준비가 잘 된 경우, 그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그쪽에 일을 하게 돼서 그쪽 분야에 전혀 새로운 분야지만 준비가 잘 된 경우, 또는 같은 분야지만 몇 년도 있다가 또 준비가 잘 된 경우. 그래서 지금 새롭게 재도전할 때 준비가 잘 된 곳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인터뷰 결과로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통념이 맞는 건가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 결과가 맞는지 대규모 성능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6월에 대규모 검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재도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치게 하니까 해서는 안 되니까 연구는 하지 말자. 그러면 뭐 방법이 저는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좀 연구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가능한 참여자분들이 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좀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드릴 수 있으면 같은 돈을 투자해도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제 외람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지금 계속 차가 밀리시는 겁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황 교수님 오늘 직접적인 토의는 그때 시작하겠지만, 우리 재도전 하시는 우리 대표님부터 먼저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김예균 차장님이 사업도 하셨고, 한번 실패도 해보셨고, 실패라고 해서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시 다방면의 재도전을 시도하셔서 굉장히 지금 정력적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발표하신 사례 연구와 더 해서 더 하실 말씀이나 좀 제기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실패 정도가 아니고 망했죠. 그냥 폭삭 망했죠. 그래서 IMF 때 이제 다니던 직장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잠깐 정말 짧은 시간에 사업을, 정말 지금 제 경험을 비롯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폭삭 망해서 전혀 다른 사업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의 길로 접어든 그런 경우인데요. 우리 배 교수님 지금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그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 다시 한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변화가 돼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이렇게 도전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지금이 좀 적기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또 해서 다시 다른 재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정말 이 재도전 성공 포럼이 너무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재도전 포럼, 성공 포럼이 단순한 진짜 토론과 문제 제기에 그치지 말고 정말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리고 핵심 역량들을 집중해서 정말 제도전점 법으로까지 발전돼서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도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정 시절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뭐 일부 성과도 거뒀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전 환경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이나 금융이나 법이나 이게 대단히 미흡하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유이수 회장께서 저는 계속 오랫동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왔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 변화를 이끌어가지고 정말 제도전이 활성화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제가 뭐 이거 그냥 개인적인 그런 겁니다만 이번 새로 된 박영선 장관을 몇 차례 만났어요. 지난주 일주일 전에도 제가 촬영을 하면서 박 장관한테 청 때는 청이 법을 만들기 힘드니까 제도에서 못했는데 우리가 이거 하려면은 법무부, 금융위, 기재부 뭐 다 설득해서 여러분 제도전법이 만약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법을 위로 가야 되는데 그 세제나 이런 거 뭐 내놓겠어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내가 누구 시켜라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노경 과정 자료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인설버스 액트 그거 참 그것도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연구 용역 연구하다 다 서랍 속에 다 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놓고 안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여야가 관계없이 정말 한번 국가 전체 혁신 차원에서 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박 장관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고 제가 성동과장 책상에 있는 거 찬사로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었는데 오늘 두 가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 제가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팁스라고 이제 우수 기술 창업 활성화 이거 지금보다 몇 배 더 강화시켜야 된다. 진짜 이 한일 기술 전쟁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도 또 하나가 이제 제도전 지난번에 제가 박영선 장관하고 전임 청장 간담회 때도 제가 딱 한마디 이거 했어요. 이거는 여야 관계없이 진짜 필요한 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조금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민간 투자가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정부 지원책이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에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문제일 정도로 굉장히 창업 지원이 정부 주도로 대출 위주로 이 창업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현상 이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돈으로 아니면 부모 돈으로 창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미약한 현실이고 일단 한번 창업을 정부 대출 받아서 창업을 했을 경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했을 때라도 은행 한번 이용하지 않는 창업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창업을 했을 때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달라서 굉장히 조직이 미약하고 이랬을 때 한 번의 위기가 와도 대기업처럼 보완을 해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위기에 그냥 무너질 수가 있는데 이 한 번의 위기를 이 대출을 일으켰던 정부 부처 기관들이
굉장히 너무 오히려 시스템이 잘 되는 게 또 문제겠죠. 그래서 저 위기의 징후를 가지고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악순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적으로 이 기업이 언제 망하느냐를 보겠다는 듯이 이 기업은 바로 대출 상한 압박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이제 재도전 해야죠. 재도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중진공인 재창업 자금, 물론 지금 뭐 요즘은 조금 이제 R&D 자금들이 좀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재창업 자금으로 재도전을 했을 경우에 그 재도전이 3년 이후부터 저희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딱 그 재창업 자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자금 절벽이에요. 물론 부처적으로나 뭐 가맹적으로도 굉장히 이거 뭐 신고나 기본 보증 다 풀어줘라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 들어가면 신고 기보 한번 옛날에 신고 기보 보증 안 받고 사업했던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면 현실 창구에 가면 절대로 기보 신고 보증 다시 안 해줍니다.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은행 가죠. 은행은 기업가는 신용 산멸도 없고 그 소멸시효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 예를 들어서 세금이 문제됐을 경우에 파산 면책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받고 재창업 자금만 받고 했을 때 그러면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은행을 해결을 못했다. 이러면 은행에는 그 채무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 중징원 재창업 자금 받고도 은행 자금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징원 재창업 자금 받고 데스벨에 들어가면 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창업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창업 프로세스가 선순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지금까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창업 안정망. 아니 직원들은 실업 부조라도 실업 기금이라도 받아서 하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 위기의 징후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실패했던 기업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뒷거리로 내몰려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그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이 안정이 안 돼요. 얼마 전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 쪽하고 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은 얘기 들어봤더니 소상공인진흥공단 쌀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 통해서 재도전의 그 산업적인 규정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또 마침 저도 이제 여자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여성 벤처기업의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성 벤처기업이나 그다음 여성 경제인 협회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여성 기업도 수명이 올라간 기업들 많고 예를 들면 경력 단절된 여성이 창업하는 경우 그리고 퇴사해서 작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걸 업종을 전환해주거나 프로세스를 연결되게 해주는 구조가 왜냐면 우리는 정부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창업 주도가 창업진흥원에서 하면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그것만 알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성 관련된 단체에서 하면 거기에서 관련된 단체만 알지 이게 아우라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연결되는 지점이 없고 여성 창업 특히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재도전이야말로 비기득권층의 유일한 계층이든 탈출구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저는 재도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연대보증 다 풀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은행법에 의해서 50% 대주주를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은행법에 의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돼버려요. 연대보증 풀었다고 돼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그 칼럼을 한번 쓰면서 얘기했더니 금융위에 그걸 홍보 광고로 냈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융위에서 바로 그걸 없앴더라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별에도 다 물어보면 은행법은 중개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그 담당 우리 상무관한테 여쭤보고 했더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우리 한정환 총장님하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재도전이 성공하고 이게 계층 이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면 부처별로 이게 공감이 굉장히 돼야 되고 아까 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청년 창업산업부 이승만 대표도 8번 실패 끝에 8번째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 주도로 됐을 경우 자꾸 성공 사례만 단기적으로 부각을 시키는데
80% 깔려있는 이 롱테일에 깔려있는 이 대중적인 창업의 아주 저변, 그게 중소기업이잖아요. 그게 중소기업 우리나라 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건데 이 제도전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부각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10%만을 위한 기득권, 아까 얘기 나왔지만 창업의 금수저 창업 10%만 가게 할 수 있는 구조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 허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지원법을 하기 위한 자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규제들을 부처별 아까 금융위 같은 경우 왜 그러냐 하면은 채권 담당하는 계열사나 부처 담당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사람 일자리를 짜을 수가 없대요. 기본화 신고 관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채권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 채권자를 문제를 되게 만들어야 이게 해결이 자기가 먹고 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득권 위주로 돼 있는 이 체계를 제도적으로부터 바꿔놓지 않으면 저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허리가 무너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경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런 시도들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총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럼 계속 우리는 복지로 그냥 퍼줄 거냐 그것보다는 제도전을 활성화시켜서 선순환으로 창업이 잘 되게끔 돌아가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저희도 그게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중기부나 중진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을 하시고 너무 어려운 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격려해드려야 할 부분, 풀어드려야 될 부분 민간에서 왜냐하면 민간인들은 다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제 2달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예정을 하고 있으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한문에 지금 연락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이런 좋은 말씀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가 좀 펼쳐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여건이 되시면 좀 연구 과제라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그리고 또 연구 주제가 또 괜찮은 주제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지금 저희 훨씬 더 선산적인 이 근거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수 회장님으로부터는 그 제도전 연합회에 속해 있는 그 회원분들 그 연락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면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일부 넣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그 설문 문항도 좀 넣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발송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중진공이나 아니면 다른 그 협의회에 그 회원분들이 계시고 또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접근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지금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시고 부인이 보험하면서 살았어요. 부인이 보험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을 아는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보험을 살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풀리지 않으면은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존경이 아무리 해도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이내믹해지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제2조를 보면 이제 앞단 정리해 나가는 앞단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털고 이제 재창업하는 뒷단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업 관점에서 봤을 때 제기를 보면 앞단과 뒷단 이렇게 다르는데 이제 앞단에 이제 뭐 법률, 금융, 중세 여러 가지가 나오고 뒷단에 재창업 지원, 유자를 주는, 펀드를 주는, 보조금을 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앞단에 사실 이제 뒷단에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주로 중기부가 이제 많이 하거든요. 앞단에 이제 실패를 이제
경감 부담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이런 이제 부처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이제 아까 융자 우리 중진공에서 융자를 하시니까 여자 관자 여성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약간 좀 중진공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전체적인 틀로 조금 이제 기업적인 구조를 저희가 창업 일반적인 이제 초기 창업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보면 융자보다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초기 창업 기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고 사업 하나당 1,000억씩 이렇게 막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이제 재창업 쪽은 재창업 자금이 1,000억 원인데 그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는 이제 보조 사업인데 그거는 지금 178억밖에 안 돼요. 옛날에 50억부터 출발해가지고 15년부터 해서 막 밀려가지고 이제 지금 178억인데 그냥 융자가 대부분이고 보조는 이제 찔끔 주는 그런 형태고 우리 이 보조 주는 형태가 공장 짓고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재창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시키고 이제 가볍게 해주는 이제 그런 지원 사업인데 그런 이제 지원 사업들인데 교육시켜주고 이제 시제품 같은 거 제작해주고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좀 지원되는데 약간 좀 기형적인 구조고 제 기존 펀드라고 있는데 저희 다른 이제 소관과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실제로 좀 벌크 형태로 크게 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작은 자금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은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개 이제 좀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좀 이 뒷단에 대한 저희 중기부가 하는 이제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그런 구조를 조금 이제 보조라든지 이런 걸 들여가지고 초기 창업이 좀 원활하게 이제 돼서 나중에 이제 자금을 분배를 받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단이 중요한데 앞단에서 문제는 이제 그 파산에 대한 이제 부분, 부실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부채권을 작년에 이제 막 정리를 해서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 한 2조 원 이상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담당자들에 대해서 신기고라든지 중증 담당자들에 대해서 책임 그런 것들도 좀 경감을 시키고 아예 그 규정도 좀 바꿨고 그래서 부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캠프에 이제 매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채권을 정리해주고 이런 메커니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파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산을 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그 안전망이 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이제 다 이제 파산한 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공개할 수 있는 압류를 못하게 하는 그 제외 품목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것들, 금액에 대한 것들, 집에 대한 것들 이런 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약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걸 만약에 미국처럼 우리가 확 높였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집은 압류를 못하게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러면 이제 집도 이제 강남의 집이냐, 이제 아니면 전세 들고 있는 집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 해이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우려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 성실 실패하시는 분들도 옥석가리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이제 물론 노력은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또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세금 문제, 중과산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좀 보고를 드리면 이제 소실 경영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창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체납세금 유예를 이제 해주는 거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겼는데 중간산 면제까지는 안 됐는데 일단 세금을 유예 기간을 더 늘리는 걸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재창업 자금 받으신 분들은 아까 대전 성공 패키지 받은 사람들한테 체납세금 유예시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좀 일시적으로 지금 계속 3년 뭐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좀 법을 아예 바꿔놓든지 일몰이 되는 법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태조사라든지 뭐 정책 지원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금년에 이제 좀 연구를 뭐 지금 KDI가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참 정보 접근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재창업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쉽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도 제한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뭐 사실 재창업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이제 시스템 문제긴 한데 좀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찾고 있는데 좀뭐 내년 후년도 계속 좀 하려고 자료가 축적돼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뒷단에 대한 중개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실패 부담을 경감을 시킬 수 있는 게 앞단 여러 부처가 이해관계에 있는 게 앞단의 문제를 하나의 어떤 특별법으로서 원샷을 할지 아니면 이제 뭐 저희 목숨 걸고 뭐는 해야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도 뭐 그냥 하나하나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이게 이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의 약자를 돕겠다고 나서 표방했는데 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지 저는 정말 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얘기하다 그랬는데 우리 좀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겠습니다.